돼지 열병에 관한 이야기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죠. 오늘 화면에 있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요.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충격적인 이제 주제인데 단일 이슈라서 제가 크게 이렇게 볼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 독감이 새로 발견됐고 이에 대한 지금 약은 없다 정도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도 이게 옮겨질 수 있다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국입니다. 이렇게 중국에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유독 중국에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어떤 색안경 필터링을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그 전에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보건 이슈와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갑자기 과잉 반응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그만큼의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대응하고 알고 요럴 필요는 있다고 해서 이제 짧게 메인 이슈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중국의 칭화윤이 중국에서 제일 큰 반도체 그룹이죠. 양쯔강 메모리도 가지고 있는 이 칭화윤이에서 2022년 양산을 목표로 요때 웨이퍼 투입량 목표가 10만 장입니다. 10만 장. 135조 원 정도를 들여서 이제 D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충칭에 이제 첫 삽을 뜨는 건데요. 19년부터 한 10년간 135조 원을 들여서 D램 공장을 짓겠다 요런 것들을 입으로 떠들긴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착공을 한다 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말을 모두 다 신뢰하고 이럴 건 우리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걔네들의 주장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2022년 이 첫 양상의 목표이고 월 웨이퍼 투입량 10만 장이 그렇게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만약에 10만 장이 어느 정도 나노대에서 어느 정도 수율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퀄리티로 이제 리스크 생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생산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민하게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인인 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반도체 또 설비 이런 쪽들이나 소재 이런 쪽들의 주인인 분들은 이제 주주를 주인이라고 하죠. 그 주인인 분들은 좀 예민하게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이제 주인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그리고 얘네들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실제로 삼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SK하이닉 무너뜨린다는 소리는 당연히 이제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삼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저가 라인을 중국의 그 반도체 자금률 목표 있잖아요. 결국에 그거를 땡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데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냐, 저가 라인을 어느 정도까지 캐파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창신 메모리, 그러니까 허페이 창신에 이어서 중국에서 이제 두 번째 D램 양산 기업이 될까 말까. 창신이 지금 한 2만 장 하고 4만 장 정도로 증설 계획을 하고 요러고 있는데 10만 장을 한 번에 쏟아붓고 하면 중국 캐파가 이제 D램 쪽에서 보면 한 14만 장 정도 만약에 이상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하잖아요. 그게 이제 DDR4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DDR4 D램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체킹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칭화윤이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일단 설계 툴, 그거 미국 거죠. 장비, 그것도 네덜란드 것도 있고 여기 것도 있고 저기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장비들 램 리서치나 KLA 미국 거죠. 미국의 협력 없이 이제 중국이 D램 10만 장을 생산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자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 지난해 4월에 푸젠지나가 D램을 우리가 해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끝났죠. 완전히 푸젠지나 박살나고
공장 문 닫았죠. 그러면 그 테크트리를 밟을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 이게 우리가 기술력만 놓고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당연히 미국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할 것이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업체도 있고, 인텔도 어쨌든 비메모리지만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디램 쪽도 이 메모리 쪽도 이제 옵테인 메모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살짝 맛만 보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 화웨이 같은 회사를 지금 거의 박살낸다는 수준으로 미국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근간이 되는 것이 당연히 이런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주제로 잡아봤고요. BOE에 관한 이슈를 보죠. BOE가 애플의 품질 인증 테스트를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12 OLED 패널에 관한 품질 인증 테스트인데, 요게 뭐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떨어졌다라는 이슈고요. 올해 이제 4대 OLED 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폰 12가 뭐 5.4인치짜리도 있고, 아이폰 12 맥스라고 치면 6.1인치,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로 보면 6.1인치, 그리고 6.7인치가 프로 맥스죠. 이렇게 해서 4대의 OLED 아이폰이 올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BOE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원래 예정으로 보면 BOE를 끝까지 애플도 넣어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가성비 측면이라든지 원가 절감 측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그런 보조금이 있고 하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BOE 한번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께 아무래도 이제 많이 들어가죠. 뭐 5.4인치짜리나 6.1인치짜리 그리고 6.7인치짜리 아이폰 12 프로나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런데 삼성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됐죠. 결국에 아이폰 12 맥스, 그러니까 6.1인치짜리에 LG랑 BOE가 더블로 들어가냐, 듀얼 공급사로 공급처 다변화를 하냐 못하냐, 뭐 그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결론적으로 BOE가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이폰 12 맥스의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원래 출하량이 그러니까 한 1000만 대 후반, 그러니까 한 2000만 대 수준이었는데 거의 2000만 대 중반까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BOE가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뭐 BOE 입장문을 살펴보면 뭐 다시 공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BOE 생각이고, 어쨌든 요 정도로 세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 BOE가 아이폰 테스트를 떨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여러 가지로 LCD 사업부도 타격을 입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쪽 물량 캐파를 좀 확대한 것은 뭐 아직 수율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안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OLED 업체죠, CSOT 차이나스타가 삼성의 갤럭시 M 시리즈의 OLED 패널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LCD는 중국이 아무래도 삼성도 이제 철수 수순을 밟으면서 중국이 좀 들어오는 게 몇몇 사례가 있었는데, OLED는 지금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CSO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한다. 중국의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회사가, 요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OLED라는 어떤 상징성 있는 분야에서는 그래도 국내 기업이 무조건 독점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 이미지가 좀 깨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좀 뭐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갤럭시 M이 물론 저가 라인이니까 CSOT가 들어간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중국에서 대형 디스플레이는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CSOT나 뭐 BOE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R&D를 조 단위로 투자를 하면서 한국의 이 시장을 넘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번 이슈는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이슈긴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뭔가 이제 OLED를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좀 QD OLED라든지 마이크로 LED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중소형 쪽에서는 그런 게 보이고, 근데 이게 뭐 삼성이 기술력을 넘어섰다 이런 차원의 분석은 가당치 않고요. 근데 완전 저가형의 원가 절감 차원으로 이제 삼성도 들어가는 차원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넣은 걸로 보고, 한 종목만 딱 들어갔고, 뭐 TSP 기술력이나 뭐 옥타, Y옥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이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이지, 그냥 갤럭시 M 51이라고 있어요. 그 한 종목이지.